제 영상의 의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은 투자를 선동하는 채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저 하나쯤은 은 투자의 리스크를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너무 한쪽으로만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전쟁이 터지면 왜 은은 폭락할까요? 미국 이란 전쟁이 터진 후 금과 은 상황은 어떨까요? 과거의 전쟁 3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라크 전쟁, 9.11 테러 이 3가지입니다. 먼저 금이랑 은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둘은 애초부터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요. 금은 세상이 망해도 살아남는 최후의 화폐입니다. 금의 90%는 투자용이나 귀금속이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비축해두고 있어요. 산업용으로 쓰이는 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이 나든 경제가 침체돼서 공장이 멈추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금의 가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은 반대예요. 은은 약 60-70%가 산업용이어서 공장이 돌아야 빚을 봐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등 여기저기 들어가는 곳이 많죠. 그래서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공장이 돌아야 수요가 생기는 산업재의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서 핵심 공식을 보여드릴게요. 전쟁은 경기 침체 우려를 부르고 공장을 멈추게 하고 은 수요를 급감시킨다.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은 금은 안전자산이다 사자가 되고 은에 대해서는 산업용이니까 필요 없어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원유 수송이 막히고 가격이 오르면서 전 세계 공장들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특히 반도체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는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은이다 보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처럼요. 자, 그럼 이 금과 은의 차이가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세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익숙하실 금은 비율 GSR이 있어요. 금 1온스를 사려면 은이 몇 온스 필요한가라는 숫자이죠. 은의 숫자가 커질수록 은이 상대적으로 싸다. 즉, 금보다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질 때마다 GSR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같이 폭등했습니다. 은이 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9.11 테러 전날인 9월 10일 금 가격은 271달러, 은은 4달러, GSR은 약 64.8이었어요. 그런데 테러 때문에 일주일이나 주식시장이 문을 닫았고 17일에 재개장하자 금은 6에서 7% 폭등하고 은은 오히려 하락했어요. GSR은 70까지 벌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테러로 비행기가 멈추고 뉴욕 증시도 멈추고 경제도 다 멈출 거라는 공포 때문에 사람들은 산업용이라 생각하는 은을 다 던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벌어진 GSR이 다시 전고점인 64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금 투자자들은 돈을 벌 때 은 투자자들은 계속 묶여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라크 전쟁입니다. 2003년 3월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제2의 걸프전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때는 조금 패턴이 달랐어요. 금도 같이 잠깐 하락했거든요. 말로만 나오던 전쟁이 현실로 일어났으니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라는 게 이유였죠. 근데 은은 더 심각했습니다. 전쟁 직전에 GSR은 70이었는데 전쟁이 터지자 80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처럼 중동이 불안하면 원유 가격이 오르고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생각이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전쟁 직전 GSR은 약 76이었는데 전쟁이 시작되자 90을 넘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이었는데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왔기 때문이죠. 밀 수출도 막히고 천연가스랑 원유 공급이 많이 막히다 보니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장 가동 비용이 치솟았고 은의 산업 수요도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로 은을 사놔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상 기대가 생기고
금리가 오르면 산업 경기가 둔화되니 은에게는 또 악재이죠. 금리 인하가 금, 은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경제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은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며 에너지 가격 폭등, 물가도 상승하고 경기 침체도 우려되는 게 은에게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앞에서는 산업재로서의 하락 압력을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드릴게요. 전쟁 같은 악재가 터지면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이때 기관 투자자들은 증거금을 채우기 위해 뭔가를 팔아야 돼요. 이때 가장 먼저 파는 게 바로 은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매도가 쉽거든요. 은의 가치와 상관없이 그냥 현금이 필요하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이 투매가 단기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또 하이 베타라고 하는 작은 시장의 저주예요. 은 시장의 규모는 금 시장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시장이 작다는 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이 들어와도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를 때는 금보다 확 오르고 떨어질 때는 금보다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은 투자자분들은 이 엄청나게 큰 유동성에 놀라셨을 거예요. 이 특성을 하이 베타라고 합니다. 전쟁 같은 공포 상황에서는 이 하이 베타가 큰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반론을 하실 수 있어요. 과거에는 몇 년이나 걸렸지만 지금은 AI 때문에 은 수요가 많으니까 금방 회복되지 않을까? 글쎄요. 첫째, 은값이 비싸지면 은 대체 기술은 더 가속화됩니다. 둘째,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없었어요.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전자산의 위치를 비트코인이 일부 가지고 있어요. 은으로 몰려야 할 돈이 다른 곳으로 셀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이 좀 회복됐죠. 셋째,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전쟁으로 위기가 오고 전 세계적으로 현금이 부족해지면 은은 가장 먼저 파는 자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차라리 금으로 대피하세요. 전쟁으로 경제가 불안정하면 금은 좀 오릅니다. 은을 빼서 금을 사세요. 물론 은이 나중에 폭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놓치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은은 전쟁 역사에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건 고통입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자금과 심리적인 여유가 없다면 은에서 빠져나오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은 투자에 너무 선동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